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돼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에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감기에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감기에 걸려서 목이 많이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촬영하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도 했고 지금도 뭐 세계 최고 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기도 한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가 얘기했던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은 이제 신축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큰 도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일생일대의 큰 도전을 할 때마다 제프 베조스가 얘기했던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에 대한 거를 되새기면서 좀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가 했던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 후에 이제 월가에 들어갔고 뉴욕 월스트리트에 이제 헤지펀드인 데이비드 이쇼 컴퍼니라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고 1년 만에 최연소 부사장직에 올라가고 정말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거기서는 탄탄대로 있어서 10년, 20년 자기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겠지만 1994년도쯤에 인터넷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맡게 됐는데, 이때 인터넷의 사용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인터넷이 전체적인 세상의 구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이 현재의 그 안락한 삶을 유지해 가면 크게 별탈 없이 지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만두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면 험난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될 수 있겠지만, 고민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제가 말씀드린 후회 최소화 프레임인데요. 제프 베조스가 시작했다는 가장 간단한 질문에서 출발하는데요. 내가 80이 됐을 때, 90이 됐을 때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후회를 하게 되냐, 후회를 하지 않을 거냐에 대해서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제프 베조스의 얘기는 첫 번째 이제 인터넷은 곧 세상을 뒤흔들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고, 둘째는 자기는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반드시 큰 후회를 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 세 번째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는 더 후회를 할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프 베조스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들이나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을 했고요.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프 베조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후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문구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내가 뭐 실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에 떨어서 도전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반성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프 베조스가 도전을 함으로 해서 이제 아마존을 창립하게 됐고, 그 아마존은 세계 넘버원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와 명예를 얻었고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제프 베조스가 부를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 포커스 되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신념과 이상에 맞게, 그리고 자기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졌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10년 전에 이런 신축 사업을 시작할 때 제프 베조스와 같은 그런 엄청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신축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네가 신축을? 신축에 대해서 나 전혀 모르고 뭐 건축학과도 나지 않았는데 그 어려운 신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니고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부분이 최고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정도의 말을 들을 정도로 주변의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지금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으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60대, 70대, 80대에 이르렀을 때 내가 과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때 저의 답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할까? 후회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데 대한 후회보다는 이 신축 사업이라는 사업 자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후회를 훨씬 더 많이 할 거라는 결론을 이르러서 결국에는 제가 신축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후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으로 인해서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아파트도 매각하고 관련된 모든 주식이라든지 관련된 자산을 다 매각해서 신축 사업에 올인해서 신축 사업을 성공시켜서 10년 동안 8채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중에 이제 4채 정도를 매각하고 4채 정도의 건물을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월 현금 흐름도 좀 충분히 창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신축에 관련된 뭐 강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되게 이제 큰 선택의 순간인데 저보고 어떻게 결정을 했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제프 베조스의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에 대한 구절을 생각해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후회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라는 부분만 생각한다 그러면 좀 결론을 명확하고 좀 더 단순하게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축 사업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2025년 새해를 밝았고 새해에 이제 새로운 신념에 새로운 각오를 다졌을 때 선택의 순간에 흔들림이 있을 때 나의 선택의 최선의 선택은 오직 나만 생각해서 내가 과연 이 결정에 있었을 때 후회를 할 것인가 후회를 하지 않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은퇴를 앞두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향후에 지금 큰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5년 10년 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하지 못할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그 선택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선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